아내 B씨와 5살, 4살 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네, 다 같이 죽자며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혼자 생을 이어가게 된 남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우선 이 사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지난 10월 김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선 사건 현장부터 보시죠. 여기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빌라입니다. 지난 가을 부부싸움을 하던 30대 가장이 아내와 5살 아들 그리고 4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합니다. 이어서 흉기로 자신의 배를 수차례 찔러서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그리고 하룻밤을 보낸 뒤에 다음날 아침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나도 지금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칼을 이렇게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이 잠겨 있다도 하고 힘이 없다. 네, 경찰이 출동해서 그 현장을 확인을 했고 바로 이 30대 가장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고 나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거 5살, 4살 참 한참 예쁜 나이의 아이들인데 이거 왜 이렇게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네, 그 생활고 때문이었는데요. 네. 두 부부는 작은 가게를 각자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매출이 줄면서 사정이 네. 어려워지고 월세조차 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집을 좀 넓혀서 이사까지 하게 되면서 네. 부부는 돈 문제로 부쩍 싸움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부부싸움 안 하는 집 있습니까? 대부분 하죠. 울다가 웃다가 또 화해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살지 않나요, 대부분? 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또 이 집안도 이웃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평소에는 굉장히 화목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이웃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사이가 좋지요. 같이 다니고 아침에도 애 한 사람 애 목에 태우고 가면 한 사람 손잡고 나가고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부싸움 끝에 다 같이 죽자 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이성적인 판단이 또 흐려지기도 합니다. 참 이게 또 아이들은 무슨 죄랍니까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로 다툼이 길어지다 보면은 네. 어쨌든 현실을 자꾸만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점차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 궁금해지는 점이 이런 사건들 우리가 가끔씩 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녀들을 해치는 부모의 심리 상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실직을 하게 될 경우에 네. 스스로의 그 어떤 부족함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과도한 죄책감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가족을 내가 없어지면 어차피 우리 가족들도 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네. 가족을 일종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젊은 남자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을 줄인 살인범으로 남지 않게 됐습니까? 이거 마음에 죄는 평생에 남을 테고 네. 변호사님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최근에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남성이 우발적으로 가족을 살해한 점이 있긴 하지만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앗았다는 점에서 네.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하고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는 것은 네. 살인죄 중에서도 중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인데요. 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밝혔지만 어린 네. 자녀들을 살해했다라는 데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일단 자녀 문제를 재판부도 엄중하게 봤네요. 네. 네. 그리고 이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종종 있습니다. 노 부부가 이제 네. 아내가 치매에 걸리니까 그 남편이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네.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네. 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이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렇게 좀 낮게 처벌이 되고요. 네. 또 반면에 굉장히 극단적인 살인 사건들, 살인 네. 자체를 즐긴다거나 아하. 아니면
무작위로 네. 걸려드는 사람을 이제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묻지마 경우에는 살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거죠? 징역 25년 이상에서 네. 또 뭐 무기징역 네. 선고가 되기도 하고 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서울에서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한의사인 가장이 투신했다면서요? 네, 이 사건 역시 전해드리면서 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그 주민인 30대 가장이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를 받고 집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방 침대에 아내와 5살 아들 그리고 1살 배기 딸이 누워 있더랍니다. 네. 예,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경찰은 남성이 처자식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도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남성은 또 집안에 8장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유서 내용을 보면 네. 우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 한의원 운영 문제로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까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경찰은 가족들의 부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인을 밝혀갈 것이지만 아무래도 앞서 다룬 그 예. 김해 사건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삶이 당장 힘들면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극단적인 생각을 뭐, 잠시 품을 수도 있지요.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우울해지면서 이성적 판단을 많이 잃게 되니까요. 아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로또나 도박 같은 데서 자꾸 희망을 찾으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이겨내는 힘을 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겨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지금 경우와 같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네. 분들이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 경제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 학력도 높은 경우가 많고 네. 그런 경우에서 네. 좀 이성적인 판단, 예. 똑똑하다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추측하기 쉬운데 안 그런가 보죠. 네, 그게 흔히 생각할 때는 네.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더 탄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늘 인정받는 것에만 익숙하다 보니 어떤 좌절을 잘 견디는 힘이 부족할 때가 많고요. 네. 또 스스로 늘 결정을 해오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겨내려면 네. 술이나 중독성 물질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규칙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예, 그렇습니다. 그럴 네. 때일수록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이 예. 좋냐고요. 그 이유가 여기서도 잠이 네, 좋냐군요.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이 잘 처리가 돼서 희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위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어려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현실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네, 안타까운 게 이제 시작점은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을 해서 가정이 해체되기까지 이르고 또 최근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독거 노인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이 조금은 더 세밀하게 계획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복지 지원이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조금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 빈부격차 해소 및 중장년층 취업이라든지 빈곤을 탈출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은 좀 필요하고 패자부활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섬세한 좀 제도가 필요한 것도 좀 사실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 자신한테 있죠. 예,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생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평범한 진리를 늘 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